나흘 사이에 가족 대부분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좀 일어난지 좀.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지난 9일입니다. 예. 지난 9일에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니까 뭐 한 20살 정도 됐겠죠. 20살 안팎된 남학생이 서울 영등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는 예.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투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와 휴대전화만 남겼고요. 따로 유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CCTV에 자신이 스스로 자기 혼자서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조사들을 좀 했겠죠.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타살 혐의는 없다고 보고 자살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네. 사건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들에 대한 장례도 치러졌겠죠, 가족들이. 그렇게 지난 9일에 사망을 했으니까 한 3일 정도 이제 장례 치른 시간이 있었고요.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9일이니까 13일이죠. 지난 13일에 장례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이 어머니와 이 남학생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아파트 같은 집에서 이번에는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은 19층이었고 원래 20층짜리 아파트였거든요. 이 19층에서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예, 여동생이 똑같은 선택을 했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왜 그랬을까? 최단배 변호사,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얘기만 들려옵니다. 보면은 집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워낙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 집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아들 같은 경우에 올해 굉장한 명문대에 입학을 했어요. 예. 모든 학부모들과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정도의 명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에 입학을 하고 나서 공식적인 일정이 신입생 환영이었는데 신입생 환영에도 참석했었고 학교 생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도도 보였고 학교에서도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신입생 환영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변화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유족들도 그 이후에 유족들에게 이제 조사를 좀 했는데 유족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특별한 계기도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와 여동생이 지금 또 똑같이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수년 동안 이제 개인 생활을 포기하면서 이 아들의 학업에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많은 네.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낸 이후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는 아들을 따라가겠다 이러한 문자도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동생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랑 오빠랑 굉장히 사이가 각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사망을 하고 나서 엄마가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엄마가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은 이제 딸에게 조금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힘세를 보였으니 그렇겠죠. 딸도 예. 이제 같이 함께 힘들어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면 기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타살할 의혹이 없다거나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일가족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좀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분은 경찰이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기억도 없을 것 같아요. 언제 받아야 될지도. 그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은. 그 얘기는 들어봐야 되겠지만, 건력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가족을 다 잃었잖아요. 그분이 범죄 피해자도 아니고, 관계적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친들 자체는 이제 천근이 친분이고, 일자 아들 사망했을 때는 유족진으로 이제 받았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족들은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우리가 뭐 급하게 뭐 이렇게 막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제 뭐 뛰어내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뭔 답변을 우리 살인 사건도 아니고 뭐 경력 사건이 아니잖아요. 현재 순찰 중에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뭔 일이 있을까 해서 가족들한테 이제 연락해서 인계해주고 이제 병원으로 간 상태죠. 거의 뭐 패닉 상태고 아무것도 뭘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다 이렇고 짐작이 가죠. 뭐 경찰이 얘기한 대로 아버지는 뭐 참고인입니다. 뭐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딸이 예.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투신을 하고 나서 경찰이 이제 남은 가족, 이 아버지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신한 게 13일인데 어제까지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어제
새벽 1시경에 그러니까 그제 밤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새벽 1시 거의 한 2시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는 과정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아버지를 발견을 한 건데요. 예. 발견 당시에 아버지가 굉장히 이 상태가 좀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고 그랬겠죠. 합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테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이 발견을 했고 발견한 즉시 그대로 혼자 두면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이제 유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인계를 했고요. 예. 병원으로 지금 이송을 한 상태입니다. 병원까지 간 상태인데 지금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인 실어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도 뭐 중요한 참고인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타살 혐의가 없고 그렇죠. 이 아버지는 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됐을지언정 어쨌든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한 지 지금 별로 2, 3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둘의 장례 절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병원에 있는 사람을 서둘러서 불러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에 대해서 캐물을 만한 그렇죠. 서두를 상황이 아니죠. 상황은 아니고 일단 좀 회복이 되는 걸 좀 지켜보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경찰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아버지가 조금 회복이 돼야 예.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정확한 내용을 그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훈 교수에게 좀 자문을 구해봤었는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상의 없이 저기 부인하고 딸이 죽은 것에 대한 상실, 죽은 것 자체에 대한 상실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두고 간 거에 대한 상실인 거죠. 가장으로서 가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죠. 가장을 신뢰했다고 하면은 그 어머니가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의지를 했겠지만 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살한 거잖아요. 논리적 맥락으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남편은 당연히 알 거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이 죽음 자체에 대한 것보다 더 클 수는 있어요. 맥락상으로. 아버지가 아들이 충돌했다고 하면 어렸을 때는 혹시라도 자살이 가능하지만 대학생이 된 경우에 그때 죽었다는 건 그런 사례는 없는데 나가버리죠 그냥. 또 그냥 가출해버리잖아요. 성인이 되면 가출해내니까 합법적으로 나가 살죠. 최영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은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컸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사망한 아들의 친구 증언에 따르면은 예.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다퉜다. 그런 얘기를 아들에게서 들었다. 이런 증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최근에는 가족 간에 좀 다툼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버지와 나머지 세 가족 간의 좀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예. 그런데 이 나머지 세 가족은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또 의존형 관계인 것 같다. 서로 간에. 예. 예. 그러니까 아들이 죽자마자 바로 장례 절차만 마치고 나서 저 어머니와 여동생이 따라 죽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버지만 외톨이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세 가족이 정서적으로 비정상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었는가. 예. 사실 그리고 방금 프로파일러 말씀이 있었지만은 대학에까지 들어갈 정도 되면은 아버지하고 싸우더라도 예. 가출을 하는 게 정상인데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비정상적인 의존 관계 속에서 그 입시에 시달리던 그 압박감이 해방되는 순간에 뭔가 좀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같이 어우러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면 이 배상훈 교수 얘기처럼 죽음도 죽음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는 뭔가 좀 괴리감? 이 가족과의 괴리감, 그 상실감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서 아내와 딸까지 지금 다 세상을 떠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 자체도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데 자기 혼자 남겨진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그리고 이 아내와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신에게 어떤 상의를 하지 않았고 예. 자신만 이렇게 혼자 남겨둔 채 그런 선택을 했다는 부분 그런 게 이제 아버지에게 더 큰 고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죽음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예. 아버지도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실업증 상태인데 이제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글로 의사를 필적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너무너무 괴롭다. 술을 마시고 싶다. 이런
내용을 적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지금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예. 좀 잘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김은국 씨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